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월세와 맞먹어 라는 그 뉴스가 이틀 전에 있었더라고. 내가 원조인데 사실은 그렇죠. 내가 더 집합상가 집합 건물들의 관리비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회 암적으로 사회를 좀먹고 있지만 그게 문제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예전에는 평당으로 받았어요. 그나마 평당 2,200원, 2,800원짜리도 있고 비싸다고 하고 집합상가 3,300원까지도 가는 걸 봤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제곱미터가 1평은 3.3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2,000원이라면 제곱미터는 얼마겠어요? 6,000, 한 500원이 넘겠죠. 그러니까 평당 2,000원이야. 우리 건물의 관리비는 하면은 평당 2,000원만 내면 되지만 우리 건물은 제곱미터당 2,000원의 관리비를 냅니다라고 한다면 평당에 3.3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소비 따로 받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 뭐 관리비 다 기타 등등 작다라 뭐 정원 청소, 계단 청소, 무슨 설치비 다 따로 받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옥상에 방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옥상 보수, 페인트 이런 것들을 매달 조금씩 건물주에게 걷어서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비가 샌다거나 하수구가 고장났다거나 하면은 건물 전체에 필요한 그 관리비, 그러니까 소소한 것은 관리업체에서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돈이 좀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주의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면은 요즘에는 주차 차단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하게 되는데 이 돈은 사실은 눈먼 돈이에요. 맨날 걷어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 남았습니까? 관리소에 비리가 있고 관리단이 제대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들 마음대로 전기도 차단하고 별 개짓 다 하면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도 지들 마음대로 써. 없어요? 다 썼어요. 어디다 쓰셨죠? 하수구 보수하는데 100만 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럼 뭐 어떻게 증거 낼 수 있어요? 영수증 있어요. 지들끼리 짜고 100만 원 영수증 하면 누가 그거 뒤 다 캐낼 거예요. 관리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컨테이너 건물, 사무실 지들 관리사무소에서 쓰려고 가건물 지어. 그래 놓고 한 30만 원 주고 사다가 놓고 그거요 500만 원 들였어요 라고 뭐 재료값 뻥뻥 풀리면 개인은 관리소의 횡포에 대처가 힘들죠. 집합건물은 그래서 관리소가 어떻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됩니다. 아파트들도 그래도 덜해요. 그나마 아파트는 관리비를 받고 그렇지만 입주단이라는 게 바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입주단이 그렇게 쉽게 생성이 되지 않거든. 벌어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입주단 회에 가서 입주단하고 뭐 언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내 생계를 때려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집합상가는. 때문에 이제 집합상가는 지금은 이제 상가의 임대료가 똥값이잖아요. 임대료는 똥값이에요. 왜?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임대료 하란 말이야.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임대도 안 된 공실상가에 관리비만 부담이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이고 관리비만 우선 내고 사용하세요 라고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에서 임대를 내주기도 합니다. 한정적으로도 하죠. 그러니까 신축상가에서 분양을 받은 어떤 분이 너무나 관리비 부담에 은행 대출에 너무 힘들어. 근데 새가 나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 상가는 2년 동안은 임대료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관리비만 내세요. 관리비 부담이 너무 많거든. 건물주 본인이 생각해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은 무상임대한다.
심지어는 시설비도 우리가 좀 부담해 줄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만 정말 호구 중에 왕호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업종, 병원 업종, 만약에 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모셔올 때 건물주는 그런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합상가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아파트도 그런데 요즘 관리비가 천정부지라고 합니다. 하긴 그 입구에서부터 제재를 하잖아요. 띡 어디 오셨죠? 그러니까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으면 방문객 하나하나를 경비실에서 응대를 해야 되고 택배 하나하나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비인원이 아무리 그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도 CCTV가 도입된다 해도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그게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결국 입주자에게 가는 거예요. 청소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 청소비까지도 다 입주자에게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사실은 이 20만 원만 진짜 관리비인 게 아니라 진짜 살아봐야지 그 실제 얼마 부담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 왜냐면 내가 좋은 집에 편안한 집에 살면서 1년에 1,000만 원씩은 오르거든 이라고 우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였던 것 같아요.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면은 아무리 못 올라도 1년에 1,000만 원씩은 오르거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서 좋은 집에 살니까 투자해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관리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관리비가 꽁으로 나가는 그런 아파트들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보다 편리한 그런 주거 환경을 선택하게 되죠. 사실 아파트는 단지 안에 그 구석지기 동인 경우에는 편의점만 나오려고 해도 걸어서 그 아파트 상가에 편의점을 찾아서 나와야 되고 그나마도 없다면 더 멀리 나가야 되지만 이제는 오피스텔도 물론 관리비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체 관리라는 게 있어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그 오피스텔은 이제 그런 오피스텔 관리 규약을 조금 해서 관리비 부담 없는 오피스텔을 만약에 젊은 아이들이 산다고 한다면 내려가면 바로 가게잖아요. 가게고 내려가면 다 볼일 볼 수 있고 내려가서 누구 만나러 버스 타러 가기도 쉽고 그러잖아. 아파트 저 꼭대기에서 버스 타러 올려도 한참 걸어온다니까요. 아파트 시대는 이제 떠나가고 있죠.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투자를 이제 시대가 갔어요. 하여간 좋은 하루 되세요.